반갑습니다. 이병철입니다. 한 가지 얘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갈 생각인데요.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까? 결론 한번 내고 왔습니다. 어떻게 냈죠? 마샬에 의해서 완성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그 균형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. 그런데 맨날 수요 곡선 그려보셨죠? 우하향합니다. 그죠? 공꽃은 우상향하고. 그런데 왜 수요 곡선 우하향하고 공꽃은 우상향할까요? 그 이유는 일단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. 우리가 수요와 소비, 생산과 공급이라고 할 때 수요와 소비가 동요입니까? 그럼 동요는 아닙니다. 생산국도 동요는 아니겠. 근데 우리가 뭐 경제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혼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세요. 자, 그러면 수요 곡선을 먼저 한번 도출해 볼 생각인데요. 수요, 소비? 소비는 뭐랑 관련이 있어 보이세요? 그걸 사용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이라고 했죠. 그걸 사용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, 우리 경제학적으로 효용이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상품을 소비할 때 그 소비를 토대로 얻게 되는 만족은 추가적인 소비를 토대로 얻게 되는 그 만족이 감소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.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추가적이라고 할 때 우리 보통 걸 한계라고 표현하고요. 만족, 효용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추가적인 소비를 토대로 얻게 되는 만족이 줄어들어요. 한계, 효용,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걸 찾아내는 사람은 고센이라고 해서 고센의 법칙이라고 표현하는데, 자, 이건 여러분들이 볼 때 이해하기 힘드신 얘기는 아닌 것 같으세요? 가장 쉬운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고 할까요? 마누엘 때 달리기를 했어요. 자, 결승점을 딱 마라톤하고 딱 통과하는 순간 제일 먼저 느끼는 건 갈증. 첫 잔을 쫙 마십니다. 첫 잔이 주는 만족 어때 보이세요? 엄청날 겁니다. 그죠? 그런데 한 잔을 다 마셨는데도 갈증이 남아있어요. 한 잔을 더 먹겠죠? 근데 그 두 번째 잔이 주는 만족 첫 잔 같지는 않을 겁니다. 그 물을 마시고 있는데 누가 듣고 이런 물 잘 마시네? 근데 막 갑자기 이만한 물을 줘요. 그때부터 물고문이죠. 이게 제 예를 들어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. 제가 소주 좋아하니까. 수요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리고 갈게요. 저 같은 경우는 소주를 먹으면 거의 우리가 딱 첫 잔 먹습니다. 한국인의 전형적인 멘트. 물론 이 만족이라는 걸 수량화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,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수량화를 해야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수량화를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, 물론 정확한 느낌만 느끼시면 돼요. 제가 첫 잔 딱 마시고 예를 들면 첫 잔 주는 만족이 10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 잔은 딱 마시면 첫 잔보단 만족이 줄어요. 이걸 한계, 효용, 체감이라고 하니까 두 번째 잔이 주는 만족이 7 이랬다고 쳐보십시다. 세 번째, 추가적 한 잔 더 먹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은 그렇죠. 두 번째보다 줄겠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이렇게 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한교용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가끔씩 묻는 분이 계세요. 그럼 이게 마이너스 될 수 있는? 그럼요. 여러분들이 한계용이 플러스일 때까지만 술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. 한계용이 마이너스 때까지 드시면 이제 뭐 하시냐면 길 가다 보면 가끔가다 막 노래 부르고 가시는 분, 변기 붙잡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한계용이 이제 플러스일 때까지만 술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, 이걸 갖고 우리 이제 현실을 좀 몇 개 설명할 수는 있어요. 현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,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기본적으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과 내가 그걸 토대로 얻게 된 만족을 계산한다. 누구나 들어본 말이지요. 그때 비용보다 만족이 커야 됩니다. 근데 한계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? 이런 걸 좀 설명할 수 있어요. 어디 놀러 가보면 이렇게 통닭 같은 거 이렇게 팔죠. 한 마리는 예를 들면 가격이 6,000원인데 두 마리 사면 10,000원에 준다. 고구마를 사러 갔더니 군고구마 같은 걸 사러 갔더니 두 개에 1,000원인데 2,000원에는 5개를 준다.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? 그럼 별거 없습니다. 하나를 사는 사람들, 일단 하나를 살 때 그 첫 번째에서 느끼는 만족이 내가 지불하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산 거예요. 그런데 두 번째 하나를 더 살 때 느끼는 만족은 첫 번째 것보다 작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을 내라고 하면 안 산다는 거지. 물론 만드는 사람, 파는 사람 입장에선 그걸 만드는 생산비 그거보다 싸야 합니다. 그런 전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더 추가적인 판매를 할 때 가격이 낮아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요.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왜 수박 같은 걸 이렇게 잘라서 파는가도 설명할 수가 있지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인 가구 혼자 사는데 수박 한 통을 다 먹는다?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. 그러니까 보통 먹을 때는 반 통 정도까지 먹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첫 번째 반 통에서 내가 느끼는 효용이 예를 들면 한 8,000원어치 정도 느낄 수 있는데, 두 번째 거는 놔뒀다 드셔야 되니까 버리는 경우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그 나머지 반 통에서 느낄 수 있는 효용이 예를 들면 한 1,000원어치 정도밖에 안 된다. 그런데 수박을 10,000원에 팔더라. 안 산다는 거지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수박을 잘라서 반 통에 6,000원씩에 팔면 사람들이 다 사간다는 거예요.
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고, 이 한계용 체감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게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내가 수요 곡선이 우향하는지를 도출할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 보십시다. 제가 이제 등산을 갔어요. 근데 물을 안 갖고 갔어요. 산 정상까지 딱 올라갔더니 정말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.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다라를 딱 하나 놓으시고 바가지를 하나 딱 띄워놓고 물을 파세요. 제가 이제 심한 갈증을 느껴서 할머니 근처에 갔죠. 할머니한테 딱 가격표가 없어요. 할머니 저 물 한 잔에 얼마죠?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. 얼마일 건데? 물론 현실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얼마일 건데? 2,000원? 그랬더니 내고 먹어라. 그래서 제가 물 한 바가지를 사서 마셨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가 뭐냐? 아까랑 거의 비슷한 이에요. 갈증은 훼손됐는데 완벽하게 해소가 되질 않아요. 그래서 할머니한테 또 물어봅니다. 할머니 제가 한 잔 더 먹고 싶은데, 하나 더 먹고 싶은데 그것도 2,000원일까요? 라고 제가 물어요.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? 첫 번째 잔이 주는 마셨을 때 얻게 되는 만족 효용은 제가 2,000원, 화폐당을 했을 때 2,000원보다 컸다는 뜻이요. 그러니까 제가 마신 거죠.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첫 번째 잔을 마실 때는 지불할 수 있었던 의사 금액이 2,000원 이상이었던 거예요. 자, 그런데 한계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잔에서는 2,000원 내고 먹을 의사가 없다는 거지.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물어요. 얼마일 건데? 1,000원? 내고 먹어라.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잔을 1,000원 내고 마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건 뭐 때문인 거예요? 한경이 체감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잔에 제가 지불할 수 있는 의사 금액은 1,000원이 근데 갈증이 딱 2% 남았어요. 할머니 한 잔만 더 먹고 싶은데요. 그것도 1,000원? 그때 할머니가 얼마 낼 건데? 500원? 내고 먹어라. 이 말에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러면 한경이 체감한다는 건 세 번째 잔에서는 제가 어떻다는 거죠? 1,000원 낼 의사가 없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수요 곡선을 화양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? 한계용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수량에서 지불할 수 있는 의사 금액을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. 매장을 한번 어디를 갔든 물건을 사러 가보세요. 할머니 같은 분 만나보셨습니까?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얼마죠? 얼마 낼 건데 못 만납니다. 그 얘기를 다르게 해석하면 만약 수요 공급이 만나서 균형점이 500원이었다면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500원 주고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경제학적 용어를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데요. 소비자 잉여, 가끔 이제 TV에 나오니까 단어들을 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. 소비자는 그럼 쉽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제일 편할까요? 이렇게 말하면 소비자가 얻은 득. 그럼 소비자가 얻은 득이 뭐죠?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와 싸다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편해요.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장문을 엽니다. 길 가다 사고 싶은 인형이 있었든 이렇게 사고 싶은 게 있어요. 매장문을 쫙 열고 물어보죠. 이거 얼마죠? 라고 물었더니 예를 들면 10,000원인데요? 와 싸다. 이 말의 의미가 뭐냐?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가격을 물어봤을 때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의사 금액이 있었다는 거죠. 그럼 예를 들면 20,000원이었다. 근데요 10,000원. 그럼 지불할 수 있었던 의사 금액에서 실제 지불하는 금액을 빼면 그 발생하는 부분을 소비자 잉여라고 부르는 거예요. 뉴스 같은 데 가끔 나오니까 무슨 단어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. 수요 곡선 이제 도출이 됐어요. 그죠? 그럼 이제 문제는 공급곡선인데 공급곡선 여러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공급곡선은 보시면 알겠지만 공급은 그럼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? 라고 하면 소비자의 만족 영향을 받는 건 아니겠죠. 생산자의, 그걸 보통 한계 비용, 생산자의 어떤 비용의 문제일 텐데 한계 효용은 체감하는데요. 한계 비용은 체증한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? 상품을 더 만들어 판매하려면 한계 비용이 체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건의 값이 올라야만 추가적으로 생산해서 판다는 얘기인데 한계 비용 체증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고전학파 이론에 따라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.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. 이야기 편한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. 한계 비용이 체증한다는 말은 한계 생산물이 체감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한계 비용이 체증한다는 건 추가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커진다는 뜻이고요. 한계 생산물이 체감한다는 말은 동일한 비용을 추가했을 때 발생하는 생산물이 작아진다는 뜻이겠지.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? 예를 들어 보십시다. 제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람을 고용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사람을 고용하는데 누구를 고용하든 1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. 자, 여러분들은 처음에 한 사람을 뽑을 때 누굴 뽑으시겠어요? 간단하죠. 전 제일 잘 만드는 사람 뽑을 거예요. 숙련도가 높은 사람 뽑을 거예요. 그러면 10만 원을 주고 한 사람을 뽑았더니 이 사람이 10개를 만들어. 그러면 10만 원 주고 뽑아서 10개를 만들면
우리가 평균적으로 개당 생산비는 10,000원 정도 되겠네요. 그렇죠? 그런데 더 만들 생각, 더 만들겠다. 그러면 한 명을 더 고용하셔야 되지. 그럼 한 명을 더 고용한다? 그럼 한 명을 더 고용하면 그 사람보다 숙련도가 떨어질 겁니다. 그럼 10만 원을 주고 한 명을 더 고용했던 이 사람이 5개밖에 못 만들어. 그럼 개당 생산비가 어떻게 되죠? 2만 원이 되지. 추가적인 생산을 할 때 어떻다는 뜻이에요? 비용이 증가한다는 뜻인 거예요.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추가적인 10만 원을 주고 사람을 뽑았을 때 이 사람들이 생산하는 생산물은 줄어든다는 뜻인 거지. 그래서 공곡선을 상향하죠. 그러면 공곡선은 뭐 영향을 받을 건데 생산비. 정확하게는 어떤 생산비라고 하면 한계 비용. 근데 한계 비용이 뭐하기 때문에? 체증하기 때문에 공곡선이 우상향하게 됩니다. 근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이해를 오히려 못 하시는 분들은 젊은 층이 더 많아요. 이유가 뭐냐면 근데 이 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. 이런 경제학적 이론들이 만들어지게 되던 시대는 사실 가장 큰 핵심이 뭐죠? 이렇게 말하면 농업이나 제조업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. 그 시대에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이고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 비용이 체감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왜 그러지? 라는 말씀 많이 할 텐데 경제학적 이론이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강의들 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배우는 이유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지만 그것이 만들어지던 시대, 그 시대적인 배경 이런 걸 좀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그럴 수 있구나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그래서 수요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공급선은 만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그 균형점에서 상품의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게 경제학적 이론이었습니다.